엄마 식당 레시피 빼앗아 5분 거리에 똑같은 식당을 낸 둘째 아들 부부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중심에 자리한 작은 식당 순정집. 아담한 크기의 이 식당은 입구부터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옛날식 나무 간판에 적힌 순정집이라는 글씨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70세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수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김치찌개 국물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한다. 식당의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쪽지와 사진들이 붙어 있고, 그것은 이 식당이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한 세대의 추억과 역사를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수는 남편과 함께 30대 초반에 순정집을 열었다. 남편은 요리를, 정수는 홀을 책임지며 둘은 환상의 콤비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남편이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정수는 혼자서도 식당을 지켜왔다. 이곳은 정순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닌 남편과의 추억이자 삶의 이유였다. 정수는 오늘도 늘 하던 대로 된장찌개를 끓이며 혼잣말을 한다. 영감, 오늘도 우리 손님들 많이 오겠지? 당신 없이도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한번 보고는 웃음 짓는다. 한편 정순의 첫째 아들 준호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딸 은정은 결혼 후 외국에서 살고 있다. 정수는 큰아들과 딸이 찾아올 때마다 잔소리 반, 응원 반으로 그들을 챙겨준다. 하지만 둘째 아들 민수만은 어릴 적부터 유독 반항기가 많았다. 식당이 점심시간으로 분주해질 때쯤 민수와 그의 아내 지연이 식당으로 들어온다. 민수는 평소에도 종종 찾아와 도와주는 척만 하곤 했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하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정수는 민수의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춘다. 평소와 다른 민수의 진지한 표정이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뭔 일이야? 또 돈 필요하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요. 순정집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변화. 어머니, 요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레트로 감성을 살리면서도 좀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민수와 지연은 순정집을 더 세련된 공간으로 바꾸자며 현대식 경영을 제안한다. 민수는 평소에 스타트업 강연을 들으며 트렌디한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았고, 지연도 디자인을 공부한 경험을 살려 인테리어에 자신감을 보였다. 엄마, 여기 벽에다 요즘 유행하는 네온 간판 같은 거 걸고 테이블도 좀 바꿔요. 사람들이 사진 찍기 좋은 곳이어야 해요. 그리고 메뉴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으러 오는 식당이 아니야. 여긴 밥 먹으러 오는 곳이지. 정수는 민수와 지연의 말을 들으면서도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순정집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50년간 쌓아온 정성과 손맛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그녀만의 자부심 때문이다. 민수와 지연은 정순에게 레시피를 전수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들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려면 정순의 손맛이 필요하다고 설득한다. 엄마가 만든 찌개나 전 같은 건 진짜 우리만의 강점이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 보면 손님들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 이 비법을 저희가 배우면 순정집을 더 키울 수도 있잖아요. 정수는 잠시 고민한다. 이 레시피는 남편과 함께 연구하고 다듬어온 결과물로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하지만 민수와 지연이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흔들린다. 이건 아무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내 남편이랑 같이 만든 건데. 너희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럼요, 엄마 믿어주세요. 결국 정수는 민수와 지연에게 일부 레시피를 전수해준다. 하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씁쓸함이 밀려온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비밀을 넘겨주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민수와 지연은 결혼 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내왔다. 민수는 자신의 상황이 늘 형이나 동생보다 뒤처져 있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겼다. 특히 정순이 준호를 칭찬하거나 은정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수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같아 불편했다. 엄마는 형이나 누나만 신경 쓰고 나한테는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제대로 해내는 걸 보여줘야겠어. 민수는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었다. 자신만의 성공을 통해 어머니에게 자신이 형제들 못지않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잖아. 당신은 돈도 별로 없고 요리 경험도 부족하고. 맞아. 하지만 엄마가 가진 비법과 손맛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민수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활용해 사업을 시작한다면 큰 위험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민수는 처음에는 다른 지역에서 가게를 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자본도 부족하고 사업 초반에는 새로운 손님층을 끌어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던 중 순정집과 가까운 거리에 임대료가 저렴한 점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변은 젊은 층이 많이 다니는 거리가 아니었지만 순정집 단골 손님들이 이미 그 지역을 자주 찾는다는 점이 민수의 관심을 끌었다. 생각해보면 엄마 가게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야. 어차피 엄마 손님들이 그 동네를 오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손님들 일부만 끌어와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 그렇다고 엄마 근처에서 하면 너무 티 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알면. 어차피 엄마는 우리 방식 이해 못해. 그리고 우리가 가게를 완전히 다르게 꾸미면 차별화될 테니까 문제 없을 거야. 민수는 오히려 어머니의 가게와 가까운 거리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순정집의 단골들을 목표로 삼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민식당은 오픈 전부터 SNS에서 세련된 한식당으로 홍보되며 젊은 층과 지역 주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민수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메뉴 이름과 가게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바꿔 정통 한식의 재발견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오픈 첫날, 정민식당은 무료 시식 이벤트를 열며 손님들로 북적였다. 손님들 중에는 순정집의 단골들도 있었고 그들은 호기심에 정민식당을 방문했다. 순정집이랑 비슷한 맛이 나네. 근데 여긴 분위기가 더 세련된 것 같아. 손님들의 이런 반응을 보며 민수는 내심 뿌듯함을 느꼈다. 봐, 우리 방식이 훨씬 통하잖아. 엄마 가게가 고집스러운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그래도 너무 가까운 게 문제될까봐 걱정돼. 어머니가 아시면. 괜찮아. 엄마도 결국엔 우리가 잘 되면 이해하실 거야. 민수는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에게 일시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만의 성공을 이루고 나면 어머니도 결국 그를 인정해 주리라 믿었다. 정수는 평소처럼 식당 준비를 마치고 홀을 정리하던 중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박씨 아주머니가 다급히 찾아온다. 사장님, 들으셨어요? 근처에 새로 식당이 생겼대요. 이름이 뭐더라? 정민식당이라던데. 정민식당. 그게 뭔데? 어쩐지 이름도 비슷하고 메뉴도 거의 같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 같던데요. 정수는 이 말을 듣고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한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아 동네를 산책하던 중 우연히 정민식당이라는 간판을 발견한다. 그곳은 고급스러운 네온 조명과 깔끔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간판 밑에 적힌 문구였다. 정통 한식, 가정의 손맛 그대로. 정수는 멈칫하며 가게 안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수와 지연이 분주히 일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정수는 단골 손님을 통해 정민식당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직접 가게를 찾아가 충격을 받는다. 어머니로서 배신감을 느낀 것은 단순히 민수가 레시피를 사용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수가 자신의 가게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손님들까지 가져가려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다음 날 정수는 아침 일찍 민수를 불러내어 대면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다. 정수는 민수와 지연을 불러내어 따지기 시작한다.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레시피를 훔쳐서 내 바로 앞에서 가게를 열다니. 이게 자식이 할 짓이냐?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아니라 여기가 적당한 위치였으니까 그렇죠. 손님들이 이미 익숙한 동네잖아요. 엄마랑 경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내 입으로 말할 자격이 있냐? 경쟁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왜 내 레시피로 내 손님들까지 빼앗아 가려 하냐? 너희만의 길을 찾아야지 왜 내 걸 베끼냐고.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꼴을 어떻게 받겠니? 엄마,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냥 옛날 감성만 고집하다가는 다 망해요. 저희가 더 잘할 자신 있어요. 민수의 태연한 태도에 정수는 더 큰 상처를 받는다. 평생 쌓아온 자신의 노력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정순의 방식이 낡았다고 단정짓는 민수의 태도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좋아, 내 말대로 내 방식이 맞는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나를 짓밟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볼 테니. 정수는 민수와 절연을 선언하고 정민식당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민수와 지연이 운영하는 정민식당은 빠르게 입소문을 탄다. 젊은 층에게 익숙한 분위기와 SNS 홍보 덕분에 손님들은 몰려들고 그 중에는 원래 순정집의 단골 손님들도 있었다. 정순 사장님, 저도 한번 가볼게요. 워낙 요즘 핫하다고 해서. 그래요, 가보고 싶으면 가요, 난 상관없으니.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정수는 속으로 점점 불안과 분노가 쌓인다. 날마다 줄어드는 손님 수는 그녀를 점점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손님이 하나 둘 떠난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정수는 한숨을 내쉰다. 이게 다 내 잘못인가?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 정수는 깊은 고민 끝에 오래된 요리 노트를 꺼내든다. 그 노트는 남편과 함께 요리법을 실험하며 작성했던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에 잠긴다. 여보, 내가 지금 무너지면 당신과 함께 만든 이 식당도 끝나는 거야.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노트 속에는 당시 실패했던 메뉴들도 가득 적혀 있었다. 정수는 이 메뉴들을 다시 한번 실험해보기로 결심한다. 정수는 남편의 노트를 참고해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기존의 레시피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특별한 메뉴를 완성한다. 그 메뉴는 그녀의 이름을 딴 정순 스페셜로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깊은 풍미를 자랑했다. 한편 정수는 단골 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순정집만의 따뜻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한다. 손님들이 식당에서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게시판을 만들고 이를 통해 손님과의 유대감을 다시 쌓아간다. 식당은 그냥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야. 여긴 사람들끼리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지. 정민식당이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손님을 끌어모았지만 점점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먼저 정순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 음식들은 처음엔 손님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와 지연의 미숙함이 드러났다. 정순의 손맛과 경험을 완벽히 재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처음엔 맛있었는데 요즘 맛이 변한 것 같아요. 국물도 밍밍하고 뭔가 부족하네요. 순정집은 그래도 꾸준했는데 여긴 왠지 날마다 맛이 다르네. 민수는 손님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요리 맛이 안 나오지? 엄마 레시피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이 대충 하니까 그렇지 엄마처럼 세세하게 신경 써야지. 부부는 점점 서로를 탓하며 작은 문제들로 다투기 시작했다.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으려고 민수와 지연은 재료비를 절감하기로 결정했다. 비싼 재료 대신 저렴한 대체품을 쓰고 요리 과정에서도 시간을 줄이려 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 이 집도 결국 돈만 보고 대충 하는 거네. 순정집에서 먹던 맛이랑 비교도 안 돼. SNS에서 핫하다길래 와봤는데 실망이에요. 분위기만 좋고 맛은 별로네요.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정민식당을 떠나기 시작했다. 민수와 지연은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초기 홍보에 들였던 비용과 대출금을 갚아야 했기에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 대출 이자도 못 낼 판인데.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민수는 속으로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순에게 등을 돌리고 시작했던 가게가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다. 한편 정순의 순정집은 정순 스페셜 메뉴 덕분에 점점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특히 정순은 매일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고 단골 손님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식당을 운영했다. 정순 사장님 음식은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먹으면 힘이 나는 맛이에요. 여기 진짜 소문 듣고 와봤는데 진짜 다르네요. 따뜻한 느낌도 있고요. 반면 정민식당은 초반에 화려한 이미지만 남긴 채 급속히 무너지고 있었다. 결국 고정 손님도 떠나고 가게는 운영난에 빠진다. 정민식당은 결국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다.
남은 빚과 손님들의 불신으로 민수와 지연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게 다 우리가 너무 욕심부렸기 때문이야. 당신이 엄마랑 같이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야.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어머니에게 사죄하기로 결심한다. 늦은 밤 민수와 지연은 정순의 순정집을 찾아간다. 식당은 영업을 마쳤고 정수는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정수는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을 본다. 뭐하러 왔니? 여기까지 와서 또 변명하려고 왔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무릎을 꿇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배신하고 욕심만 부렸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저희 욕심만 부렸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수는 민수와 지연의 눈물 어린 사과를 묵묵히 바라본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너희는 결국 그 길로 갔구나. 내가 나를 짓밟고 내 손님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그때의 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내가 너희를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니?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한다. 또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희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수는 민수와 지연의 눈물 어린 사과를 들었지만 쉽게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생각에 잠긴다. 주방의 어둑한 불빛 아래 정순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다. 내가 내 아버지랑 이 식당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재료도 부족했고 손님도 많지 않았지.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는 내 믿음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렸지.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잇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처럼 뭔가를 이루고 싶었는데 그게 욕심이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수는 민수를 내려다본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이제 더 큰 실망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무릎 꿇은 건지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니? 정수는 주방의 창가 쪽으로 걸어가 창밖을 잠시 바라본다. 밖에는 한겨울의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과거 남편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린다.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민수의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이었고 남편과 함께 키운 소중한 가족이었다. 정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이 아이를 영영 버려도 되는 걸까?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가족이란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끊어낼 수 있는 걸까? 그녀는 자신이 힘들었던 순간마다 남편이 곁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며 말했던 말을 떠올린다. 순정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결국 진심을 알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가족이니까. 정수는 한참 동안 고민한 끝에 민수와 지연에게 돌아선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서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다. 좋아, 내가 이번 한 번은 기회를 줄게 하지만 이건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식당, 그 역사를 망가뜨리지 않으려는 내 마지막 선택일 뿐이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이번엔 진심으로 배울게요. 하지만 정수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녀는 여전히 단호한 어조로 경고를 남긴다. 내 밑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내 모든 고집과 자존심은 버려야 할 거다. 처음부터 배우고 내가 말한 대로 해야 해. 내가 잘못하면 나는 이번엔 정말 돌아보지 않을 거다. 민수와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사죄한다. 저희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마지막으로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민수와 지연에게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다시 진심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며 이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정수는 민수와 지연을 순정집의 직원처럼 대하며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요리의 기본부터 식재료의 선택,
손님을 대하는 태도까지 그녀는 자신의 방식을 하나하나 전수하며 그들에게 진심과 책임감을 가르쳤다. 장사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레시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민수와 지연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정순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일 새벽마다 정순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손님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점차 변해갔다. 시간이 흐르며 민수와 지연은 정순의 신뢰를 다시 얻는다. 순정집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으며 번창하고 민수는 비로소 어머니의 가치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다. 하루는 손님이 민수에게 묻는다. 사장님, 여기 음식은 진짜 정성이 느껴져요. 이 비법이 뭔가요? 민수는 잠시 웃으며 정순을 바라본다. 비법이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걸쳐 만든 손맛이죠. 저희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순은 조용히 웃으며 민수를 바라본다. 그녀는 여전히 주방에서 손님들을 위해 요리하며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오늘의 인생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가족 간의 배신과 갈등 속에서도 진심과 용서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린 정순의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